누가 챙겨야 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챙겨야 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야? 조국 대표가 대통령이야? 대통령 당신이잖아. 챙겨야 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챙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대통령의 화법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원래 웬만하면 국무회의도 한덕수 총리에게 맡기고 자기는 놀기 바쁜데 국민들의 눈총이 좀 무서웠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또 하나의 이유는 총선 패배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다들 국민의 눈이 용산을 향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맹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탕을 생중계했습니다. TV에서요.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국민만 바라보고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였습니다만 하지만 어찌어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원고를 써줬는지는 몰라도 진짜 수준 이하입니다. 난 세상에 이런 연설문인지 이게 회담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두 발언이라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랬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랬습니다. 이런 화법으로 대통령의 말이 나간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다. 이것은 나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나를 몰라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했는데 국민 니들이 문제야. 니들이 지금 나 국정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시간 낭비고 전파 낭비죠. 그 시간 낭비고 전파 낭비를 한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나도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다.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회견문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진짜 조목조목 좀 따져보자 이런 의미로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한다. 그러니까 진짜 관심의 초점이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자회견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못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다 보니까 거기에서라도 누가 써주는 말이라도 좀 잘 읽을까? 좋은 말 좀 써줬나? 싶어서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보고 있는 내가 처참할 지경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보면서 저게 뭐야 지금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 것을 한 15번 정도는 하셨을 거예요. 야당 거대 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를 임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전혀 안 보입니다.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조중동이라든가 보수 언론에서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결코 좋은 논평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모두 발언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보다가 분통 터뜨려서 텔레비전을 그냥 걸레짝으로 던져버리고 싶으신 심정 들이셨죠? 저는 그랬어요. 근데 걸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리모컨 던지면 나만 손해니까 깨지면 또 사야 되잖아. 마누라한테 또 한 소리 들어. 그러니까 못 던졌어요. 자, 한번, 좀 길긴 한데, 이게 중간중간에 하나씩만 좀 살펴볼까요? 이거 진짜 헛소리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원고를 준비해야 되나?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예. 입만 열면 민생 하는데 단 한 번도 민생을 챙긴 적이 없어. 자기만 호구지책으로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야. 언제는 민생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념이라고 그랬잖아. 경제보다 중요한 게 이념이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그런데 또 셋째까지 가. 셋째도 민생이래. 이거 말도 안 되는 잡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랍니다. 예. 그것은 어디 책에서 봤는 모양이죠? 그게 존재 이유인데 민생을 챙기지 못하니까 이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존재 이유가 없어. 존재 이유. 김종환인가 이종환인가가 노래 부른 존재 이유. 예? 야,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랬어. 받아들입니다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이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 어떻게 민심을 경청할 것인가? 기자회견도 못하는 주제에 민심을 어떻게 청취할 거냐? 예?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일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언제 네가 국민만 바라보고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냐고.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 지금 그러면서 그 뒤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어이가 없네. 말하기 싫어. 최선을 다했대. 그리고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답니다. 총력을 다한 것이 뭐냐 이 꼴입니까? 지금 나라가 물가가 어디까지 갔어요? 다른 정부 같으면 보수 정부니까 지금 조중동이 봐주고 언론이 다 봐주던데 진보 정권에서 물가 이 정도 됐으면 물러나야 됩니다. 총력 다했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게 나랍니까 지금? 그리고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뭐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도움을 되지 못했다. 그러면 뭐 하려고 이딴 짓을 하냐고. 그러면서 세수 펑크나 펑펑 내고 몇십 조씩 50조씩 세수 펑크 나면서 이런 걸 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지 못했다고?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요? 애썼는데도 이 정도면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없었답니다. 누가 배려해달라고 했습니까? 누가 당신한테 배려해달라고 했는데 국민은 정부가 배려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어. 그러면 정부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오늘 하여튼 맹탕이라고는 해도 본인이 너무 잘못했다는 걸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뒤에다 그러나만 안 붙였으면 괜찮은 반성문이 됐을 텐데 이건 완전히 변명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예, 나라 망했잖아요 지금. 무역 적자가 어느 수준입니까? 사상 최악입니다. 208개국 중에 170위권, 180위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8대 강국, 10대 강국에서 불과 2년, 3년 전에 8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대 강국으로, 200대가 강국인가? 말이 잘못 나왔다. 200위기에 가까운 이런 약소 국가로 망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수출이 되살아나고 있답니다. 이거 완전 개뻥인 거야, 개뻥. 그리고 또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렸답니다.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렸다고요? 탈원전 해야 됩니다. 아리백이 뭔지도 모르니까, 아리백이 몰라도 되니까 탈원전 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수출 길은 막힙니다. 친환경 전기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서구 유럽에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아리백이 그런 거야. 근데 아리백 몰라도 된다고 하는 한 모 씨도 있었고, 아리백 뭡니까? 저 대선 토론회에서도 말하니까 얼굴락불그락 하고, 아리백이 뭔지를 몰라. 술 이름은 알아도 아리백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리고 청년들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과 대안을 내놔야 된다니까? 그래 놓고는 청년들을 배려한다고 하고, 그러면 그 사기 아니야, 사기. 이런 것들이 바로 사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에이씨, 방향이 옳았냐고, 그리고 좋은 정책 펴본 적 있냐고 단 한 번이나 있으면 말해봐. 없잖아. 그런데 뭔 이런 X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국민이 잘못한 거네. 국민이 체감하지 못했다며.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국민이 잘못한 것이구만. 국민이 잘못했습니까? 지금? 그리고 한 군데서 화낼 일이 아니야. 지금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대.
아이고, 윤석열은 지금 이거 해놓고 행복하다고 지금 술 빨고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이것 보고 열받고 있어야 됩니까? 난 모르겠다. 이게 중요해.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좀 읽어야 돼.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본 마약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5만 원 지원하자. 지금 국민들 다 죽어간다. 물가는 너무 오르고. 그래서 그 25만 원 지원한 것을 술이나 먹고 담배나 사는 데 사는 게 아니라 생필품만 사도록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한 거잖아요. 총선 때. 그런데 그것을 마약과 같은 것이랍니다. 그것이 포퓰리즘이랍니다. 국민이 죽어나가면 세금 쌓아놔서 뭐합니까? 물론 세수 뻥크 났지만 그러나 이거 저거 해서 돈이 충분합니다. 이거 13조거든요. 13조 없습니까? 나라가 대한민국이 13조를 풀면 국민이 행복해지고 경제가 돌고 동맥경화가 풀려요. 그거 하나도 모르면서 그 대책 하나 좀 해보자고 하니까 그것을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맨날 마약 수사나 해가지고 웬만한 사람 다 때려잡고 말이야. 이선균이 죽이고 누가 죽였어? 그거 다 검찰이 죽인 거 아니야? 이 나쁜 놈들아. 마약보다 민생이 더 중요해. 사람들아. 뭔 소리 하더라고 있어 지금. 응? 그러면서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챙겨야 할 것입니다. 지가 주체가 아니라 객체야. 에? 누가 챙겨야 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챙겨야 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야? 조국 대표가 대통령이야? 대통령 당신이잖아. 챙겨야 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챙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대통령의 화법입니다. 대통령의 화술이라는 책도 있어. 강원국이가 썼어. 그거 읽어봐. 다 나와. 에? 아이고 진짜 화가 나서 아이고 머리가 좀 아플라고 하네. 하여튼 그러면서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면서 민생 토론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습니다. 야 하겠습니다가 처음 나왔어. 민생 토론회를 계속하겠답니다. 사전 선거 운동에 불과했던 민생 토론회 24번이나 전국을 싸돌아다녔는데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하겠다고요? 민생 토론회 계속하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그리고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당신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된다니까. 대통령의 화법은 하겠습니다. 근데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해야 돼? 국민이 해야 돼? 내가 할까? 네가 하라고.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야. 이재명 대표의 일이 있고 조국 대표의 일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일이 있단 말이야. 자기 일을 좀 하자니까. 각자 제자리에서 자기 일을 해야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야. 이 사람들아. 아이고 참나. 이렇게 나무에 말하듯이 하는 화법을 누가 가르쳤어 이거. 대통령실 정신들 차려. 누가 가르쳤어 이거. 누가 가르쳤고 누가 써줬어. 이따위로 써줄 거야. 대통령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준 거 읽잖아. 그러면 잘 써줘야지. 이거 보면서 국민들이 왜 열받아야 됩니까? 응? 야,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라니까. 그리고 이 지점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과 회담하겠습니다. 그래서 난맥으로 얽혀있는 국정을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사나이답잖아. 멋지잖아. 근데 여기에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쫄았지? 이재명 대표 만나는 거 무섭잖아. 왜? 이재명 대표 너무 박시게 해박해. 국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조국 대표 만나는 건 무섭잖아. 이준석이 만나는 것도 무서울걸? 아마 이준석하고 붙어도 판판이 깨질 거야. 이준석이 입만 살았지. 하여튼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서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여기도 소통해야 합니다랍니다. 말도 하시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민생 토론회 하면서 뭐 빠지게 이러고 다녔는데 장차관 너희들 못했어. 뭐 했어? 똑바로 해. 이 말을 지금 장관 차관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마. 제발 아무것도 안 하고 술 먹고 놀아 그냥. 그러면 나라가 편안해진다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래야 할 것입니다. 저래야 될 것입니다. 이러니까 장차관들도 우왕좌왕하느라고 일 못하잖아. 일 안 하잖아. 장차관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 부처에 있는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공무원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들은 맡겨놓으면 다 합니다. 그런데 누가 맡고 있어? 대통령이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요모양 요꼴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술 먹고 놀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이고, 뭐 오늘 뭐 그리고 이스라엘 공격 뭐 이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해 이거. 그리고 뭐 긴급 경제 안보위를 주재했답니다. 여기에서 무슨 대책을 내놨죠? 무슨 대책이 나왔습니까? 지금 환율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1398원까지 갔어 오늘. 그러면 나라 망한 거잖아 지금. 1400원 넘어가게 생겼어. 뭐 했어 그러면? 대책이 없잖아. 큰 대책, 거시적인 대책도 없고 세부적인 계획도 없어.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야. 그래서 민심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를 심리적 탄핵, 정치적 탄핵을 했어. 그런데 그걸 몰라. 그러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와, 진짜 이 멘탈 대단합니다. 모든 것을 남의 말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가 단 하나도 없어. 이게 대통령입니까? 아이고, 그래도 세월호 10주기라고 뭐 심심한 1호의 뜻을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심심한 1호 정도가 아니라 기억의 날 행사에 참석했어야 하고 추모사를 낭독했어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이야.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 주지 못하면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따뜻하게 보듬을 줄 알아야 되고 어려운 곳에 가서는 위로할 줄 알아야 되고 도와줄 줄 알아야 됩니다. 해야 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들을 훈계할 때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들이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해야겠습니다 이러면 화나잖아요.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라고 다그치는 게 아버지들이잖아요.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지금 놀고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 이야기를 합니다. 공직기강을 잡아야 된다. 장관들한테. 공직기강을 잡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사정정국으로 몰아가겠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 머릿속에 오직 사정밖에 생각이 안 나. 사정. 그러면 사정정국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감사원 통하고 검찰 통해서. 요즘 국정원도 통한가요? 사정정국으로 가야 합니까, 지금 이 나라가? 말이 됩니까? 잘하고 있잖아. 공무원들을 일부 밑에 하위 공무원들을 잘하고 있어. 위에가 문제야, 위에 장차관. 대통령 입맛만 맞추고 거기서 장관이라고 폰만 잡고 앉아있는 사람들. 대통령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들 말이야. 그들이 문제야. 자, 이러니까 야권이 화가 좀 났어. 민주당 반성은커녕 지금까지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다. 그렇게 논평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나는 국정기조를 잘 잡았는데 장관 아랫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이 예면했다. 그렇게 이야기인데 답. 문제는 당신입니다. 아직도 모릅니까? 라고 SNS에 썼습니다. 김보엽 조국 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이 체감을 못한 게 문제라고 하니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 예,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잘하셨는데 내가 못했다고 이야기한 거 사과드립니다. 그래야 됩니까? 지금 내가 당신한테 국민이 웃기고 있네. 응?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 실력으로 기자회견도 못하는 실력이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요. 말하고 싶어서 도스태핑 했다가 MBC 기자한테 판판이 깨지고 때려쳤잖아요.
지금 못 하잖아요. 앞으로도 안 할 거잖아요. 오늘 모두 발언 국민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국민이 몰라주고 있다. 국민이 왜 모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보. 자, 윤건영 의원이 한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지어 국민을 향해 화를 낸다. 대통령의 일말의 기대를 갖는 것조차 부질없는 일 같다. 네, 부질없는 일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